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의사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섭시다 10바른 강의 제 13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역시 계속해서 탈무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의 내용이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유머 감각을 트레이닝을 한다고 그랬어요. 유태인들은 트레이닝.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을 쌓는다 그 말이에요. 모든 노력을 않고 의지가 없이 그렇게 머리가 발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은 이제 생활을 한다든가 같은 일을 해도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아서 일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고 심층적으로 넓고 깊게 생각을 하면은 결과는 그 대가를 준다고, 결과가 좋아진다고.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유머 감각을 트레이닝을 많이 해 주는데, 유머 감각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머리가 상당히 비상해야지 유머가 잘 나온다고. 위트랄지 조크랄지 해악이랄지 그런 것은 뇌에 넓고 지식이 풍부하고 상상력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로스차일드라는 건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유태인이잖아요. 영국에서 시작했는데 금융가의 제일 대부라고, 대부의 대부라고. 이분이 이제 결국은 유태인의 금융가를,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뭐 나스닥이 됐든지 뭐 코스닥이 됐든지, 코스닥은 한국이고 하여튼 미국 뉴욕 증권가에서 유명한 회사들은 전부 다 유태인이라고. 유태인들이 창설하고 창작하고. 언론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이제 뭐 주된 이제 방송이 뭐 딴 것도 많이 있지만 뭐 ABC, MBC, CBS 모든 그 3대 방송사가 유태인이 만들어낸 회사라고. 증권회사도 그렇고 노벨상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월등하게 기왕에 만들어진 내 세포를 얼마나 연마하고 단련하고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누가 외부에서 부정적으로 수동적으로 공부시켜봤자 발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로스차일드도 나의 무기는 조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도 돈만 한다고 해서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항상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독일 사람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일 하늘이 무너져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유태인도 그런 이제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죽을 그런 것도 웃음을 머금고 스마일하면서 그런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지금 살아있는 기간만이라도 행복하고 이제 미소를 짓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그 조크라는 것은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순식간에 읽은 후에 그걸 파악한 다음에 그게 맞게 한마디를 탁 던지는 거. 그게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코미디. 미국 유명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그 유머 같은 거, 농담 웃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유태인이 80%가 유태인이라고. 많이 알고 비상하고 정신이 빨리 순발적으로 막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이 이제, 그리고 그 웃기는 내용이 글자나 인문학에서 이렇게 그 정신적인 헛다리를 잡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제 웃기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생각의 유희라고, 놀이라고. 그것을 이제 그래서 웃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나 이제 이 동양에서는 좀 다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병신짓거리를 해야지 사람들 독자들이 웃는 개그맨이 될 수 있는데 미국은 달라요. 지적으로 웃긴다고. 우리는 병신으로 웃기는 게 아니라. 자, 코미디언이 이제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은 내일 모레 곧 죽더라도 낯설고 긴장한 자리에서도 화기애애하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영화 같은 것도 많고, 이탈리아의 영화의 인생은 아름다워라. 뭐 여러 가지가 맞아. 뭐 열차에서 뭐 사랑이 꽃피다 뭐 있어. 그런 유머 감각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유럽의 문학에서도 많이 알 수가 있죠. 근데 매일 아침 밥상을 두뇌를 깨워주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라. 어린애가 자라는데 머리가 포도당을 잘 먹고 그걸 먹고 자라거든. 그래서 뇌에 필요한,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이제 포도당인데, 이제 포도당에는 이제 이 엄청나게 딴 장기에 비교해서 뇌가 이제 글루코스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거든요. 그래서 뇌가 더 활성화되고 뇌 쓰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그 소리야, 내 이야기는. 탈무드식 대화법으로 답을 말하지 말고 질문을 하라 이겠어요. 이게 유명한 것이 다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요새 우리 이제 뭐 어디 책이나 보면 교육에서 보면은 그런 말을 하잖아. 답을 원하지 않고 질문을 무엇을 했느냐가 더, 왜 그러냐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벌써 답을 알고 그 차원이 더 높은 수준에서 질문할 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질문이 나올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고, 언어 교육이랄지 독서랄지, 그러면 창의력, 언어 그 자체가 인문학이지만은 창의력을 높여주고 소통을 높여주고 논리적을 하고 수학과 과학 그런 능력이 높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목표로 한다면 랍비가 얼마나 현자이며 또는 교육자이며 그다음에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태교를 이제 바치고 있는 그런 목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언론계도 뭐 그런 논리를 이용해서 미국에서 뭐 퓰리처상이란 거 있잖아요. 언론계에서. 그것도 다 유태인이 만든 거라고. 그 뭐 유명한 뭐 대법관도 또 마찬가지고,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뭐 예술도 마찬가지고, 결과에 대한 칭찬보다도 과정에 대한 격려를 해요. 과정. 우리나라는 꼭 결과만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 그거 참 문제라고. 과정, 수학을 푸는 경우가 있더라도 푸는 과정하고 끙끙거리고 어렵고 애쓰는 거 그 자체가 교육이라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자기의 도전 정신이나 또는 실패를 하더라도 과정이, 무슨 일을 목표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목표. 무슨 일을 할 때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제 이 능력이 떨어진다가, 스트레스가. 자부심이 높으면은 목표가 빨리 도달하고 이게 생산력이 높아진다 이거지. 근데 스트레스가 있고 고민이 있고 그러면 이게 당연히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여기가 목표가 이제 답이 있다고 하면은 과정, 이게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랄지 인지랄지 메타인지랄지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더 소중하다 이제 그거예요. 내 성질을 공부한 바에 보면은 정답을 내는 것보다도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유태인의 부모들이 이걸 알고 있다고. 왜? 탈무드의 교육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제
자기 그 경험으로 해서 알 수는 없잖아요. 전문가는 거나 전통적인 수많은 랍비들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만든 교육 방법인데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그러잖아요. 국제 성취도 비교 평가라고 OECD 30몇 국가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과학을 얼마나 잘 푸느냐. 그런 것에서 피사 점수는 높단 말이죠. 근데 투자하는 시간은 많은데 핀란드는 공부하는 시간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높단 말이야.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고. 왜 그런지. 그리고 한국은 주입식 교육이고 너무나 공부, 암기 교육이 그냥 과잉이 돼가지고 내 세포가 녹초가 된 거야. 배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대신 창의력이 떨어지죠. 자부심, 진취적, 자기 스스로 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건. 그 당연하다고. 뇌세포 성질상. 그 다음에 과잉 보호를 하는 것은 질색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강의를 쭉 해왔지만 외적인 동기, 돈을 많이 준다, 외교 비교를 해서 이제 발전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일본을 타도하자, 일본을 이기자 할 때 그 외부에서 저 친구들이 상당히 잘하면은 우리가 이제 오기가 생긴다든가, 질시를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발전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길, 일본을 극복하자. 자,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부적인 동기라는 말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 내부적인 동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모자라고 뭐 한 것을 냉철하게 그렇게 화를 낸다든가 비교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물건을 잘 만드는가 잘 한다고 예를 들어서 논문 같은 것도 잘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에서 논문을 잘 만들어요. 사실은. 근데 동양 중국이고 한국이고 일본은 약해요. 논리적으로 논문을 만드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영국인이 됐든지 구라파가 됐든지 실험을 하고 개미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하고 실증적으로 증명을 하고 확인하고 동료에서의 의견을 이제 서로 합정하고 메타 인지가 됐든지 메타 교육이 되든지 그걸 다 거쳐온 인문 자산이나 과학 정신에 이게 쌓여서 서구라파의 문화 문명이 발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빨리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애들이 서로 친구들끼리 놀고 충분히 뛰어다니고 그러면 창의력이 무럭무럭 자라고 그러면 저절로 자라는 것이 부모가 해서는 단지 부모나 학교는 그런 창의성이나 놀이가 재미있게 심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만들어줄 뿐이에요. 그런 방향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지 교육이 빨리빨리 잘 발전한다. 그래서 핵심은 뇌과학에서 그러죠. 우뇌가 창조적이다고 오른쪽 뇌가 창의력에 관련되고 집중력, 직경관, 분석력 또는 직관력, 그 다음에 좌는 분석, 언어 그런 것이 관여를 한다. 그리고 만 7세 이하에서는 우뇌가 발달하고 그 이후에는 좌뇌가 발전된다. 그리고 어렸을 때 우뇌, 그러니까 재미있게 놀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창의력에 많이 관계가 되니까 거기에 유념하라. 근데 이런 뇌과학적인 데이터는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지는 10년 전에 책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때의 데이터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충분하게 놀아라. 이게 독서를 많이 해라. 유치원 거기에 조기경은 인생의 80% 내지 90% 생활 태도를 벌써 공부하는 그런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어린애의 뇌의 속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지식만 조금 붙여줄 뿐이지, 지식만 다닥다닥 많이 붙이면 머리가 아프다고. 지식만이 축적하면 불교에서 이야기한 거지, 이 자아가 너무나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은 마음이 괴로워진다고. 뇌에서 만드는 마음이 괴로워진단 말이죠. 그래 해탈하려면 이 욕심 덩어리를, 탐욕을 자꾸 이게 없애야 된단 말이지. 우리가 불교 심리학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린애가 노는데 조기 교육도 중요하지만 뭐 그 내용이 그림을 그린다든가 예체능을 열심히 한다든가, 그러면 부럭놀이를 한다든가 퍼즐을 뭐 맞춰본다든가 장난감 놀이나 촬영 놀이가 뭐 의사 뭐 흉내내기 한다든가 만들기라든가 마음껏 그냥 놀고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자네가 활동하는 7살 이후부터는 수학과 과학을 사고하는 능력을 올려준다. 그래서 한국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점수 경쟁을 해가지고 벌써 머리가 그 해당된 분야를 마스터하기 전에도 암기 교육으로 이렇게 계속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하면은 머리가 굳어져 가지고 결국은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는 공부를 않고 머리가 발전을 안 해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아시겠지만은 대학교만 틀어놓고는 그 다음에서 노력을 않고 그런 걸 목표로 하는 드라이브, 목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입시만 잘 보면은 그게 목표가 달성하면 그 다음에는 허전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흥미의 위주, 흥미라는 것은 게임을 하는 흥미가 아니라 무슨 심취를 하고 좋은 분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희열을 느낀다든가 보람을 느낀다든가 그런 것이 자꾸 그런 기회가 없어진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마라톤 공부다. 부모가 하는 것은 페이스메이커다. 페이스메이커란 말을 이제 의학에서 나온 건데, 심장이 자거나 무슨 활동을 하든지 24시간 365일 계속 뛰는 것이 심장이잖아요. 심장은 왜 박동을 이렇게 뛰나요? 페이스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심장 자체의 페이스메이커가 전기 현상을 1분에 70 몇 번을 이렇게 뛰게 하는 전기 현상이 이게 쏘아준다고, 전기를 발생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애들의 성공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 그럼 원동력이 거기 있단 말이야, 부모한테. 그래서 그때 지난 한참 전에 강의에서도 창의력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교 나오는 한인 학생들이 있는데 꽤 돼요. 근데 중대에 탈락한다든가 사회에 포춘 기업에서 500대 기업에서 한국 교포가 임원이 되다든가 거기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확률은 굉장히 낮는 걸로 돼 있어. 탈락을 한다고 자꾸. 그렇게 어렵게 입학만 했지. 하버드 대학교 입학만 했지. 그 다음에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근데 유태인의 교육은 삶 자체가 교육이라고 돼 있어. 삶 자체, 그 자체가 교육, 실험을 하고 실천하고 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공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처칠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교육과 특목고가 얼마나 의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비교가 되니까. 그리고 선택을 자녀가 정하도록 한다. 그건 굉장히, 그러려면은 애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분야에 선택하려 조기 교육을 하면은 모른다고. 그리고 다급해가지고 어디 갈까? 카트라인이 몇 점이고 대학이 서울이고 지방이고 그것만 가르지
도대체가 자기가 좋아하고 재능이 있고 거기에 흥미를 느끼는 그런 대학이나 분야를 선택을 안 한다고. 자녀들이 자기가 선택을 해야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택하고 자유란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은 지난 강의도 대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했는데, 선택을 하려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이제 대학교 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진로 담당 교사가 있을 거 말이야. 그것까지는 아주 표면적이고 너무나 간단한 거야. 자기의 잘하는 거, 흥미가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 대학교 가는 사람이 몇 퍼센트가 돼요,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거의 전부 다 뭐 지방대냐, 이제 수도나 뭐 명문대냐 아니냐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이게 굉장히 비교육적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선택을 본인이 한다면은 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따라서 하면 망칠 수가 있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사전에 선택하려면 사전에 어린애의 머릿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개성이 있는 뭐 그런 거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부모가 굉장히 관찰을 잘하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선택을 잘해야지 결국 목표에 바로 도달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매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성공하고 뭐 그러는데, 성공을 해서 여기에서 실패를 하면은 자기가 선택을 해야지 책임의식이 따른다고. 책임. 자기가 본인이 선택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본인이지, 이 선택하는 데서 부모가 선택을 대신 수동적으로 해주면은 실패한다든가 성공해도 성공 잘 못하고 실패하면 다 부모 책임으로 해요. 그 책임이 달라진다. 책임 의무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하는 것은 자유라고 얘기해요. 본인의 자유지 부모의 자유가 아니라 본인의 자유. 선택도 본인이 자유롭게 하고 책임지는 것도 본인이 자유롭게 책임을 지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근데 이런 사상이나 그렇게 서양 선진국의 사상이랄지 과학 정신이랄지 합리적인 정신이랄지 유태기 교육에서도 이런 것을 벌써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이 선택에 대한 그런 아이템 하나만 가지고도 유태교에서는 수백 년 동안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그 머리 좋은 랍비가 머리에서 이제 탈무드가 이제 정리하고 만들고 책을 만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탈무드 이 자체가 교육에 아주 보물로 이제 다뿍다뿍 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길어져서 이만 강의를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